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 저녁이죠? 28일이죠. 29, 30, 내일 모레 마감입니다. 밥 먹고 살면서 참 이 방송 찍고 이게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벌써 뭐 6년 됐어요. 6년. 2017년부터 해가지고 6년 됐는데, 제가 이제 저보다 더 늦게 시작한 유튜버들이 다 뭐 100만 유튜버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뭐 늘 말씀드렸지만 유튜버가 아니죠. 유튜브를 이용한 민간단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좀 재미난 뉴스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서울신문 뉴스인데, 뭐 다른 데서도 받았겠지만, 이 미국을 좋아하는 국가, 어디냐? 미국을 좋아하는 국가. 전 세계에서 미국을 좋아하는 국가. 딱 이 기사를 봤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미국 좋아하는 국가, 일본, 영국이겠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본, 영국. 미일영 동맹이니까. 이 대서양으로는 영국과 동맹을 하고, 이 태평양에서는 일본과 동맹하는 이제 미일 동맹과 영미 동맹.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키신저가 얘기하는 절대 불가역적인 동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동맹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두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이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대서양에서 이기고, 그리고 태평양에서 이겼죠. 유럽에서 이기고 아시아에서 이겼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결과를 까고 보니까 이제 안 그렇게 나온 거예요.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 이제 퓨리치 센터, 리치 센터인 것 같습니다. 리치 센터. 글로벌 인식 보고서. 한국인 중 미국에 호감을 가진 사람은 79%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제목은 이제 한국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한국이 제일 높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감도가 높죠. 사실 뭐 워낙 주변국한테 뒤통수를 많이 만나가지고, 뭐 일본한테는 임진왜란 때부터, 또 그 이전에 고려 때부터 상당히 뭐 노략질에 뭐래 많은 고생을 했었고, 또 뭐 중국한테는 거의 뭐 5,000년 동안 힘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정신병자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중국을 참 좋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보니까 1위가 어디냐면, 2위부터 말씀드릴게요. 2위가 이스라엘이에요. 87%. 우리가 79%인데 이스라엘은 87%가 미국을 좋아한다. 뭐 그럴만도 하죠. 미국에서 거의 뭐 10%도 안 되는 유태인이 미국을 다 좌지우지한다고 하니까 그럴만도 합니다. 뭐 그만큼 불을 갖다 준 것도 있고, 또 처음에 영국이 시작하긴 했지만 시오니즘을, 팔레스타인 지역을 또 이제 이스라엘에게 양보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의 은인이죠. 거기다가 이제 주변 국가들, 뭐 이집트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1차 오일 쇼크를 일으킬 정도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국이 과분한 편에 보냈던 거에 대해서 당연히 뭐 반동적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1등은 어디냐? 폴란드입니다. 93%. 도대체 폴란드는 뭐냐?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이제 들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본부장이 시대를 말한다 해서 제가 말을 한 것 같아요. 왜 이게 가능하냐? 왜 폴란드가 93%인가를 제가 본부장이 시대를 말한다 해서 제가 폴란드 편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각 국가별로 한번 제가 쭉 한번 볼게요. 캐나다, 우리나라가 79%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79%. 캐나다가 57%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파이브 아이즈에 그 가입되어 있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57%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뭐 미국하고 되게 동맹이 막 가깝다. 그리고 또 이제 같은 앵글로 짝슨이다. 뭐 이래가지고 무조건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된다. 이탈리아가 60%, 오히려 같은 게인데, UK 59%입니다. 59%밖에 안 돼. 영국도. 우리가 79%인데 20% 차이 납니다. 네덜란드 58%, 독일이 57%, 그리스 56%, 스페인이 55%, 스웨덴 55%, 프랑스 52%, 헝가리가 44%.
한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79%고 일본이 우리보다 낮습니다. 73%. 예. 인도가 65%, 인도네시아가 56%, 오스트리아가 52%, 호주 봐보세요. 파이브아이즈잖아요. 호주도. 예, 52%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이 87%,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이지리아 뭐 74%, 뭐 케냐 71%. 그다음에 사우스 아프리카가 어디예요? 또 남아공이죠? 59%. 여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의외로 좀 적네요. 브라질이 63%. 브라질 의외로 많아요. 멕시코 63%. 괜찮아. 상당히 그 친미적인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51%.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스라엘을 제끼고 폴란드가 1등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폴란드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폴란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게 함락당해서, 원래는 되게 폴란드가 강대국이었어요. 상당한 강대국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폴란드 때문에 막 프랑스나 이런 데가 막 힘들어할 정도로 유럽에서는 폴란드가 상당히 강대국이었고, 독일도 폴란드한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영토를 뺏겼습니다. 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폴란드는 승전국이 돼가지고 상당히 큰 영토를 좌지우지했어요. 1차 세계대전까지.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나치가 이제 독일이 바르샤바를 거의 묵사발을 만들어버렸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나치가 또 이제 폴란드를 한번 싹쓸이를 했어. 완전히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렸어요. 거기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폴란드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아우슈비츠가 폴란드 있잖아요. 아우슈비츠네 뭐네. 그러니까 막 독일이 했던 아주 잔혹 행위들의 어떤 근거지가 또 대부분 또 폴란드에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폴란드인에 대해서 독일 사람들이 되게 무자비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유태인은 물론이거니와 폴란드인 자체를 상당히 좀 천시했다는 거야. 게르만 폴란드가 약간 뭐 슬라브 인종도 약간 슬라브 인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종도 상당히 좀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핍박을 당했고, 반대로 또 독일이 져가지고 소련이 들어왔을 때는 또 소련이 또 폴란드를 거의 뭐 완전히 또 한 번 더 힘들게 해서, 폴란드는 또 이제 소련한테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축청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하고 약간 비슷한 건데, 한국이 옛날에 일본한테 한번 당하고 또 중국한테 한번 당하고 이런 것처럼, 폴란드는 이제 독일한테 당하고 소련한테 당하고 또 근래까지 이제 소련의 어떤 그 위상국가였잖아요, 폴란드가.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은 상당히 자주 국가로서의 자부심이 강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또 1차 세계대전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9년이죠?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39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1917년 정도에 이제 1차 세계 끝났으니까 그 사이에는 상당히 강대국이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이전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큐리 부인이라든지, 뭐 여러분들 코페르니쿠스, 우리가 지동설을 발견했던 코페르니쿠스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쇼팽. 이게 다 폴란드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게 아시겠지만 이 노벨상을 가장 또 우리나라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뭐 평화상 빼고는. 큐리 부인이 그래서 2개 받았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몇 명 받아가지고 한 5개 정도 받았어. 이 노벨상을. 과학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앞서 나가 있는 국가고. 그래서 폴란드가 우리가 생각할 때로 이렇게 무시당하고 누구 국가에 이제 지배당하고 그럴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자주적인 어떤 근성이 강한 나라인데, 또 폴란드 하면 또 근성이에요, 근성. 이 엄청나게 그 어떻게 보면 밟을수록 일어나는 그런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나치 독일에게 한번 휩쓸리고 또 소련한테 한번 이게 유린을 당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한국도 똑같지만 중국은 믿을 수 없고 일본도 믿을 수 없다. 누굴 믿겠냐? 그때 고종 황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을 믿어야 된다. 미국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동경했던 것처럼 폴란드도 러시아 연방,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이제 위성국가가 다 없어지면서 폴란드가 이제 나토에 지금 가입이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일도 믿을 수 없고, 한번 당했으니까 소련도 믿을 수 없고, 오롯이
EU 국가는 믿을 수 없는 거야. 폴란드는 뭐 프랑스고 뭐고 프랑스한테도 한번 옛날에 뭐 식민지까지는 아니래도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프랑스한테도 막 땅을 많이 뺏겼었어요. 그래서 3국에 러시아, 프랑스, 독일한테 국가를 다 뺏긴 적도 있어. 폴란드가. 그걸 다시 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 찾은 거야. 여러분, 뭐 이 얘기는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나라를 상당히 많이 잃어본 경험이 있는 나라가 바로 폴란드라는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한테도 뺏겨봤지, 독일한테도 뺏겨봤지, 소련한테도 뺏겨봤으니까 이 인접국한테 다 뺏겨본 거예요. 심지어 오스트리아한테까지도.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러시아한테까지 다 뺏겨봤으니까 인접국한테는 땅을 안 뺏겨본 적이 없는 국가가 폴란드입니다. 얼마나 얄밉겠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나토에 가입이 돼 있으면서도 뭐 인접국가하고는 전혀 친한 게 없고 오히려 난 무조건 미국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바로 폴란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가장 신뢰한 국가는 역시 폴란드가 83% 1등, 스웨덴 76%, 이스라엘은 68%입니다.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거의 맹신할 정도로 폴란드는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압도적인 어떤 페이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뢰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보면은 저는 뭐 이 기사가 사실 뭐 폴란드를 뭐 이렇게 뭐 하자 이 폴란드가 주제는 아닌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에 우리 폴란드가 그 한국 무기를 많이 사가잖아요. 그 한국 무기 뭐 K2 흑표 뭐 이런 것들을 사가고 한국 방산이 뭐 폴란드 돈이 뭐 지금 몇 조가 들어왔다면서. 근데 왜 그러겠어요? 폴란드도 한국 입장을 아는 거예요. 서로 동명상련이야. 폴란드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있을 그때 딱 상황으로 지금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름 폴란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국가의 어떤 안위를 위협받거나 독립을 잃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래서 막 지금 뭐 국방력에도 엄청나게 지금 돈을 쓰고 있는데 그 맥락과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입장이 똑같은 포지셔닝이 비슷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폴란드하고 상당히 군사적으로 좀 잘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근대사에 겪었던 순환이 거의 똑같아요. 근대사에 겪었던 순환이. 특히 이제 19세기, 20세기에 폴란드는 거의 뭐 땅을 엄청나게 뺏기고 한 번 사신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세계대전 이후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순환을 겪었던 그런 국가고, 대한민국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말할 것도 없잖아요. 거의 뭐 중국의 속국이었다가 또 병자호란이나 뭐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런 일어나면서 그 17세기 이후부터는 뭐 임진왜란, 청나라, 병자호란, 정묘호란 일어나면서 막 난리의 민족국가들한테 엄청 침략을 당해서 거의 국가가 유린되고, 또 20세기 들어와서는 뭐 청일전쟁에 뭐 러일전쟁 이러면서 우리 국가 주변에 상당한 강대국들이 전쟁을 치러왔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야, 폴란드도. 세계대전이 일어났어, 거기서 아예. 그것도 가장 그 주축국의 원흉, 독일이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독일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또 폴란드는 또 뭐가 문제냐면 이 배신을 많이 당해 본 거야. 왜? 그 영국이라든지 프랑스가 이런 나라들이 폴란드가 독일한테 점령되는 것을 그냥 묵인했어. 체코나 폴란드 이런 나라들을 왜 묵인했느냐. 이 전쟁이 크게 안 나게 하려고, 그냥 폴란드 정도는 독일 네가 가져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독일이 또 소련하고 불가치추가 맺으면서 소련하고 독일이 한 국가가 멀쩡히 눈 뜨고 있는 국가를 그냥 둘이 나눠 가졌다니까요. 나눠 가졌어.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폴란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막 중국하고 일본이 지들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야, 그냥 우리 싹 그냥 나눠 먹자. 이렇게 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누구 도와주지 않은 거야. 막 프랑스라든지 영국 이런 나라들이 폴란드는 달려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독일 너희들 그러면 안 되고, 러시아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 체인벌린 수상이 사인하고, 미넨 협정에 사인하고, 히틀러한테, 야, 너 그냥 폴란드하고 체코 먹어. 우리가 그냥 아무 말 안 할게. 이래가지고 결국은 사인하고 와가지고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침공을 하죠. 예,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폴란드는 어떻게 보면 약간 희생양이 된 개념이에요. 예, 희생양이 된. 그러니까 첫 번째 희생양이 바로 유럽의 세계대전 이전에, 2차 세계대전 이전에 가장 큰 첫 번째 희생양이 된 게 폴란드이기 때문에 폴란드는 절대로 프랑스를 믿지도 않고 독일 믿지 않고 러시아 믿지 않고 오스트리아 믿지 않는 거죠. 오스트리아가 지금 뭐 명맥이 없는 국가가 됐지만 오롯이 영국은 당연히 안 믿죠. 영국이 자기 나라를 지켜주겠다고 해서 동맹까지 맺었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독일한테 그냥 넘어가는 거를 눈 뜨고 보고 있었어요.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지금 중국말 이렇게 좋아하고 뭐 일본 어쩌고 해봐야 자기들끼리 몰래 만나가지고 야 나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는 일본이 먹고 뭐 경기도 한강 이북은 중국이 먹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실제로 이루어진 게 폴란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폴란드라는 나라는 왜 이렇게 높은 지지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느냐. 아무도 못 믿겠다.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야.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93%. 이거 뭐 미국에 대해서 93%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국민 대부분이 다른 나라를 못 믿겠다는 걸 여실히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도 일본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보면 잘해주는 이유는 일본이 이뻐서가 아니야. 미국이 원해서야. 미국이 원하고 일본하고 좀 잘 지내서 해주길 바라기 때문이야. 폴란드도 마찬가지예요. 폴란드가 옆에 독일이 있어. 독일이 옛날에 폴란드를 쳐들어왔는데 미국이 폴란드한테 독일하고 잘 지내. 너희들 폴란드 잘 지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폴란드가 지금 독일하고 가만히 있는 거지. 원래는 불구대치는 원수예요. 들어와가지고 막 그 국민들 다 막 총살시켜 죽이고 막 폭격해서 죽이고 유태인들 다 걷어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막 600만 명 아우슈비츠에서 가시를 죽이고 엄청났어요. 그거 읽어보면 뭐 눈물이 없으면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폴란드 사람들은 독일인 사람들한테 상당한 많은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뭐 731 부대니 뭐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뭐 마루타니 뭐니 이렇게 한 것처럼 똑같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이번에 미국 그 리서치 조사에서 미국의 가장 우호적인 국가 1등이 됐다는 것은 정말 의미심장한 일이라는 거. 예,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 한국도 그런 위치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 근데도 다르게 폴란드도 지금 성장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은 지금 폴란드보다 좀 더 성장하고 있잖아요. 대기업도 많고 글로벌 기업이 됐죠. 그러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자기랑 똑같은 포지션이 있는데 한국이 정말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가 폴란드 입장에서 한국의 롤모델이야. 지금 무기만 사는 게 아니야. 무기 사면서 우리도 대기업 같은 거 만들고 우리도 저렇게 방위산업 이런 거 좀 키워야 돼. 우리 독일 견제하고 러시아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이제 방위산업에서 기술 같은 걸 전수해 주는 조건으로 이제 무기를 팔겠죠. 그리고 그런 약소국들은 무기 팔아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폴란드 미국을 가장 좋아하는 국가 1등으로 됐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꼭 의미심장하게 짚어봐야 된다는 거 제가 꼭 짚어보고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